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산병원에서 산모님들의 1차 진료와 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 전은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진행이 되면 이제 순산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경우가 자연분만에 성공을 하는 거는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분만 진행 중에 생기게 되는데, 보통 한국인 평균으로 보통 초산이실 때는 한 10%에서 20% 내외에서는 제왕절개율이 생기게 되는데, 제왕절개를 하는 이유는 이제 처음부터 외래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진통 중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다 통틀어서 한 10에서 20% 정도의 그 제왕절개율을 초산이실 때는 보이시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처음부터 외래에서 제왕절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전에 자궁 수술을 받으셨거나 이전에 제왕절개를 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제왕절개에 처음부터 수술을 해야 되는 적응증에 포함이 되고, 아기가 여가다, 두니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태반 위치가 전치 태반이다, 태반 위치가 자궁 경부 쪽에 아래쪽에 내려와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쌍둥이 임신이시다, 그 다음에 태아가 자연분만을 하기 전 어려울 정도의 혹이라든지 다른 기형을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엄마가 혈압이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양수가 너무 줄어들어 있어서 자연분만이 어려운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제왕절개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진통을 하다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이 경우가 가장 이제 많을 텐데, 첫째 때는 보통 이제 아기가 진통을 하는 중에, 특히나 이제 잠복기 때는, 잠복기 진통이 왔을 때는 진통의 세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증상이 없었다가 이제 실제 진통이 활성이 진통으로 넘어가면서 진통 중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태아 심박동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활성기 진통으로 들어갔는데 이 진통이 이제 세지니까 이제 아기가 그거를 이제 견디기 힘들어 한다든지, 아니면 진통이 제대로 걸렸는데 자궁문이 계속 안 열린다든지, 아니면 자궁문이 열리는데 아기가 하강이 없을 때, 아기가 이제 내려오지 않고 골반 내에 껴 있거나 하는 난산이 되는 경우에, 그래서 아기가 너무 커서 아니면 엄마 골반이 너무 작아서 이런 경우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아기가 내려오다가 계속 하늘을 보고 있거나 하는 회전을 하는 잘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응급한 경우로 엄마가 고열이 난다든지 자궁 출혈이 있다든지 태반 조기 박리가 있을 경우는 진통 중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산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왕절개 이제 진통을 하시다가 수술을 하시게 되는 산모님들 중에 간혹 이제 자연분만을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많이 슬퍼하시거나, 이걸로 이제 너무 우울해지신다거나, 나는 자연분만에 성공하지 못했어 하고 이거를 너무 실망하시거나 하시게 되는데, 제왕절개를 하는 이유는 이제 안전하게 아기를 꺼내고 엄마의 안전과 이제 아기의 안전을 다 하는 생각하는 분만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일종의 분만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그럴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응급 상황이 됐을 때는 제왕절개를 수술 분만 중에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분만을 하셨든 이제 제왕절개를 하셨든 이제 회복 기간을 거치고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자연분만인 같은 경우는 보통 2박 3일 입원을 하시게 되고, 제왕절개를 하시는 경우는 이제 산모님들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분만 당일은 일단 가족분만실에서 분만을 하고 나서 산후출혈이 없고 엄마 상처 깨끗하고 엄마 혈압이나 맥박수 이런 게 다 안정적이라고 하시면 보통 서너 시간, 두세 시간 정도 경과를 보고 이상 없다고 하시면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가셔서 휴식을 취하실 텐데, 첫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생제도 들어가고 자궁수축제도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침에 일찍 수술을 하셨다고 하면 분만을 하셨다고 하면 오후에 이제 움직이는 거나 그런 게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 보통의 경우는 무통분만을 하시기 때문에 마취가 풀리는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첫날은 무리하게 움직이신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게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분만하시고 나셔서 특히나 자연분만 하시고 나시면 이제 마취가 다 풀리고 나면 한 3-4시간 뒤에는 실제로 산모님이 소변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변 보기 시도를 하셔서 만약에 이제 조금 어렵다 하시면 저희 간호사한테 소변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변량 체크해서 도뇨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첫날은 마취 꼭 풀리고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소변 잘 보는지 그거를 꼭 잘 체크하셔야 되고, 분만하시고도 한 서너 시간 지났는데 소변이 안 나온다 하실 때는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저희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하셨던 분들은 이제 원장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가스가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보통 한 반나절이나 6시간 이후부터는 물을 조금씩 드실 수 있고요. 네,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보통 소변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소변줄은 1박 2일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에 이제 수술 끝나고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침대에. 그리고 분만하고 이제 다음날 이제 제왕절개 하셨던 분들은 이때 오후까지는 조금 이제 무리한 활동은 어렵고 누워 계셔야 되고, 보통 점심에서 오전 중에 소변줄을 빼기 때문에 첫 소변 보러 가실 때부터는 이제 거동을 시작하시면 되고, 이제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오늘 이날부터는 좌욕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아기 수유 연습해서 이제 다음날 퇴원 준비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이제 보통 이틀째 수술하시고 이틀째부터 이제 저희가 주사바늘을 빼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수유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수술하시고 다음 날부터 이제 라인 빼고 아기 수유 진행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회복하는 경우는 다 이제 일관적이진 않고 이제 산모님들의 상태에 따라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이런 과정으로 대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전에 저희가 산모교실로 그 산모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제 이 내용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많이 줄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빠짐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이제 진료실에서 원장님께 이제 잘 문의를 하시거나 설명을 들으셔서 꼭 분만에 성공을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기 바랍니다.